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6월 2일 정오가 다가왔는데요. 이틀 전에 트럼프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서 G11 또는 G12를 열자, 기존의 G7 가지고는 세계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하고 발표를 하면서 트윗을 날리자,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청와대 발로 나왔었죠. 그죠?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가 상승하는 것인데, 그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하고 나오는데, 어제,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죠? 이거는 문재인 쪽에서, 트럼프가 전화가 왔다. 우리 문재인이 지위가 상승했다 하고 발표를 안 하죠. 그죠? 아무 대답이 없자, 트럼프가 G12를 갖다 개최하겠다니까 브라질과 호주는, 그죠? 인도는 환영이다 하고 그러죠. 근데 한국만 입접접 다시고 있죠. 러시아는 빼고요. 그런데, 아니, 이게 뭐야? 문재인만 대답하네? 아니까 압박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헤이 문, 헤이 달님 해가지고 전화하면서 살살 꼬셔가지고 어떠냐? 그러니까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고 문재인이가 덜컥 승낙을 해버렸죠. 안 갈 수가 없는 문제죠. 그죠? 경제적인 문제에선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25%고 미국의 의존도가 14%라 그러지만은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세계 군사적, 전략적, 외교적 가치를 다 따지면은 유일무이한 초강국이 미국이니까 미국 말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기꺼이 가겠다 하고 호기 어렵게 언론에 나오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문재인을 꼬시고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G12나 G11에 참석하는 이유와 결과는 하는 것인데요. 지금 동상이몽이죠. 트럼프의 목적은 확실하죠. 그죠? 중국을 밟아버리겠다. 중국을 제어하겠다. 중국을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그죠? 제거해버리겠다 하는 전략이죠. 계속 그랬죠, 트럼프는. 그리고 4차 혁명에 또는 향후 1, 20년 후에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능가하지 못할 정도로 밟아버리겠다 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올 11월에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재선 전략으로 지금 중국을 치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문재인이가. 그죠? 아무리 덜 떨어진 7푼이라도 문재인이가 모를 리가 없고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청와대에 있는 애들이 지금 우리가 4.15 총선 압승 후에 청와대 그 참모들이 자강파로 다 바뀌어버리죠. 즉 북한과 중국을 갖다가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미국을 더 멀리 한다는 그런 참모들로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미국에 가고 싶지는 않겠죠. 근데 왜 간다 그랬을까? 첫 번째는 미국의 압박이나, 그죠? 미국의 힘에 의해서 눌린 거고, 두 번째는 가봐야 문재인이가 손해볼 거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자가당착이란 말이죠. 제가 볼 적에는 문재인이 가서 G12에나 G11에 가서 지가 하겠다는 게 뭐예요? 언론에서 청와대 발로 그 기사 터뜨리는 거 보면은 방역과 경제에서 G7 초청에 의해서 방역과 경제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 세계 그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은 중, 일, 독, 영,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떨어져요. 단순히 GDP만 올라갔을 뿐이지. 그리고 방역과 경제에서 역할을 하겠다. 경제에서 무슨 역할을 해? 코로나가 터지고 한두 달 전에 화상회의를 했죠. 전 세계 리더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문재인이가. 근데 그 이후에 문재인이 말이 하나더라도 세계인들이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방역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여론에서 오도가 돼서 문재인 찬양가가 지금 언론에서 알아서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요. 한자 문화권, 중국 문화권에서는, 즉 아시아권에서는 방역이 대부분 성공했어요.
베트남 한 명도 없어. 싱가포르, 대만, 홍콩 다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제일 악성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 못한 중국이었고 한국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문재인에 의해서 혼란을 하다가 겪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고 일본을 주셔야 돼요. 일본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적어요. 비율이. 그 다음에 사망자는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나 우리나라 사망자나 비슷비슷해요. 일본은 우리나라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나라보다 지금 오히려 더 코로나를 잘 방역하고 있어요. 그게 언론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죽은 것이 벌써 270 몇 명이죠. 어제까지. 곧 300명이 돌파해요. 이건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 방역이 있어가지고 왜 실패했느냐? 그게 삶의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의 문화는 스킨십 문화 아니에요. 그죠? 악수하고 껴안고 키스하고 포옹하고 그죠? 살 부비고 그게 서양 문화라는 거죠. 아랍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아랍 문화에도 코비비잖아요. 아랍은 이슬람 문화는. 그래서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한국이 유독 나아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방역은 이걸 갖다 어필한다 그러는데 먹히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경제를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지가 뭐 한국의 경제 위상이 올라갔을 것이다 이러는데 한국의 경제 위상은 절대 올라갔지 않았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을 보면은 세계 경제는 화랑이었고 성장을 달리고 있었는데 한국만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친구는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러는 거죠. 응?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이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이런 걸 갖다 몇 시간을 내가 방송을 해도 모자라요. 솔직히 이런 방송을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막 문재인이나 막 욕하고 김무성, 유승민을 막 욕해야지 보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가 이게 떨어지는 거 보면 말이죠. 코로나 경제 위기가 전 이게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왔기는 왔죠 어느 정도. 근데 체감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IMF 당시하고 2008년 리반 브라더스 경제 위기보다 훨씬 적게 오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그걸 하나 볼 수 있는 게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돼요.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반으로 폭락하고 막 50% 폭락하고 IMF 때는 말이죠 80%가 폭락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다가 한 30% 떨어지다가 더 올라버려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세계인들이 물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자국 기축통화니까 막 돈을 찍어내서 그죠 안정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닌 데서도 돈을 갖다가 수백 조를 퍼붓는데 그것이 일반 소비, 서민이나 중산층의 소비만 진짜 조금 한다 뿐이지 이게 밑바닥 쪽에 물벗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경제 위기가 이건 백신만 개발되고 치료제만 개발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산업이 어느 정도 재편된다. 언택트 산업이 뭐 어쩐다. 그죠? 근데 그것도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가서 경제 상황을 갖다가 세계 G11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솔직히 서구의 참모들이 우리나라 참모보다 훨씬 낫죠. 주사파들보다.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민주국가이니까. 응? 그런데 자 결과가 그런 문재인이가 가는 이유가 뭔가 이제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반문재인 세력에서는 이상하게 기분이 떨떠름하고 나쁘죠. 저게 뭐야? 우리가 다 해놓은 걸 갖다가 지가 과실을 먹어? 기분 나빠. 문재인이가 말이지 지칠의 초성이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문바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드디어 문재인이가 말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트럼프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만세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다. 응? 가서 문재인이 할 일은 없고 이거는 100% 중국을 제압하게 하고 중국을 아시아권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시아권을 다 G11, G12로 넣으려 그러잖아요. 트럼프이. 러시아는 유라시아예요. 러시아는. 그죠? 그 러시아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 러시아가 가서 그 트럼프 편을 들겠어요? 그다음 인도는 중국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아시아다. 서남아시아다. 한국도 동아시아다. 호주도 태평양 아시아권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국가들이 가가지고 홍콩이나 아니 저 호주나 인도나 이런 친구들은 또는 브라질이나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미국 편을 드는데 한국의 문재인만 가서 무조건 미국 편을 안 들 것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언론 기사는 뭐 난처해진 문 대통령 딜레마 중국과 미국 사이의 딜레마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문재인이 가가지고 아 나도 이제 G12에 말이야 초청받은 대국의 견제에 들어가서 그 맛이나 보고 정숙이라고 정숙이하고 또 정숙이 데려간다고 분명히 데려간다고 안 갈 리가 없지. 짤짤거리고 가야지. 가가지고 아 나 이런 위상이 있어 하면서 한번 즐기고 오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서 12 안에서 말이죠. 조 까진단 말이죠. 문재인이가 가지고 36시간 비행기를 타고 트럼프 앞에서 일자 양자 회담을 하려고 36시간을 타고 갔는데 1박 3일 동안 갔는데 트럼프는 말이지 트럼프 혼자 말하고 문재인은 몇 분뿐이 쩝쩝다다가 그냥 문재인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트럼프의 전술이라고. 트럼프가 할 말을 한다는 거야. G12 가면은. 그럼 문재인에 가서 뭐 한국의 방위교육 없고 경제가 어떻고 세계 경제가 뭐 블럭을 쌓는다. 뭐 세계 경제 위기다. 이거 문재인이가 그렇게 말하는 오케이 미스터 문 you're right 오케이 땡큐 끝나는 거야. 응? 그러면은 문재인에 가가지고 실수만 안 하면 된다는 거죠. 항상 정상회담하면 실수를 하잖아요. A4 용지를 들어야 되니까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문재인 자체가 그죠? 인도 영어 하죠. 인도 모두 영어 잘할 거야. 영국 영어였으니까 호주도 영국 영어 잘하죠. 러시아도 유라시아니까 러시아어나 영국이나 영어 잘하죠. 브라질도 뭐 스페인어 쪽이니까 포르투갈이니까 영어 잘하죠. 문재인만 영어 못해. 물론 통역은 두겠지만은 문재인이 비빌 땐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그 트럼프가 오라 그러느냐? 거기서 경고를 하겠다는 소리죠. 다른 나라들 모든 열강 제국들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러시아, 일본, 호주,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모두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제거하려 그러는데 왜 한국 너만 유독 그러느냐? 너도 중국하고 멀어져라. 중국 하웨이의 5G 장비 사지 말고 또 전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응? 그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상인 EPN을 갖다가 중국이 주도를 했죠. 저번 달에. 그런데 한국만 참여 안 해. 다른 나라들은 다 참여하는데 너 조심해야 하는 경고를 내리겠다는 소리죠. 그래 문재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으면 가는 것은 안 가도 큰일 나고 그죠? 그는 가는 김에 에이 그냥 내가 가서 말이야 경제하고 방역을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하지만 그게 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럼 또 갔다 와서 말이지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 선전을 할 건데 저는 그런 것이 싫다는 거죠. 경제, 외교, 문화 모든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참사를 이루고 있는데 또 한 번 참사가 예상이 되죠. 좌우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럼 중국은 또 어떻게 돼요? 시진핑이가 올해 안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시진핑이가 문재인이 하도 사정하니까 오긴 오르면은 또 중국에 붙어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시진핑이 올 때는 언제 올 것이냐? 트럼프 재선 선거 전에 올 거란 말이야. 트럼프 엿먹이기 위해서. 그럼 또 중국하고 찰싹 붙어. 그럼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든 재선에 탈락하든 낙선하든 미국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스탠스는 없다. 문재인의 세계 외교사에서 문재인의 스탠스 없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 공급하고 키드 갖다가 개발하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코리아 방역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건 누가 해도 이거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었다.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수 우파를 자랑스러워하고 중도나 반문재인 세력은 기분 나빠하고 문재인이가 G20로 이때가 G20 있다가 G11, G12로 초청받아 간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뭐 능력 없는 게 어디 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명박 때는 G7의 업적으로 엄청나게 갔어요. 이명박이는. 이건 처음이야 얘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문재인 3년 동안 국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가 있었다는 거죠.
이명박이는 G7 리더들하고 그냥 막 어깨 툭툭 치면서 말이지. 헤이 오바마, 헤이 부시, 야 시진핑, 뭐 무슨 관료 그 전에 후관료, 갖고 놀았단 말이야. 얘네 cepcep만 된다니까. cepcep만 된다니까.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고 그냥 놔두세요. 대한민국이 어디 갑니까?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반문재인 세력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